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2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일본 소프트뱅크가요. 오픈 AI에 무려 2조 2천억 추가 투자한다는 그런 소식을 주제로 제가 TQ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지난달 생성형 AI의 선두주자죠. 챗GPT 개발사 오픈 AI에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을 추가 투자했다라는 소식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와, 진짜 2조 2천억이라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죠. 소프트뱅크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손정희 회장입니다.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유명한 손정희 회장이요. 이번에도 역시 AI, 그것도 생성형 AI 최강자인 오픈 AI에 엄청난 베팅을 한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빅뉴스를 꼼꼼하게 뜯어보면서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결국 왜 우리가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정할 레버리지 ETF인 TQ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와 연결되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CPI가 발표됐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소비자 관점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고요. 구매 동향 및 인플레이션 변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밑달러와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고, 낮은 경우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라는 내용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보다요 2.9%보다 상회했죠. 0.1% 상회한 3%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발표되고 나서 뭐 금리가 동결된다 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뭐 CPI 상승률 둔화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높으면 상당한 충격을 가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이 모두 하락을 하고 있죠. 이제 다우산업 44,172.78포인트로 마이너스 0.94%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 종합 19,448.75포인트로 마이너스 0.99% 하락. S&P 500은 6,016.62포인트로 마이너스 0.85%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니케이 상해 종합, 항생, 영국, 독일은 상승했고요. 반면에 프랑스만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뉴스 헤드라인 보면 달걀 사재기가 예고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깜짝 급등 반등했다는 내용. 그리고 1월 미국 CPI 예상치 상회했고, 연준 내달 회의서 금리 동결할 듯 이런 예측이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장이 안 좋습니다. S&P 500 매물 좀 살펴볼게요. 보면요.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 중에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8% 하락, 애플 0.53% 하락, 아마존 마이너스 1.39% 하락. 반면에 테슬라만 지금 2.53% 상승 중에 있네요. 엔비디아도 하락, 그리고 브로드컴, AMD 하락, 구글, 메타 모두 하락 중에 있습니다. 피어인그리드 인덱스 보면 어제만 해도 뉴트럴 중립 구간이었다가 갑자기 CPI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지금 공포 구간으로 다시 떨어졌죠. 43포인트.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 순서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뱅크의 오픈 AI 추가 투자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정희 회장이 오픈 AI에 올인하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픈 AI 투자, 나스닥 투자, TQ와 연결된 고리를 파헤치 요거 해봅니다.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TQ 투자, 장밋빛 미래만 있을까? 주의점은 그리고 리스크는 당연히 있겠죠. 3배 레버리지인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미래를 바꿀 AI TQ와 함께 투자해야 하는 이유. 뭐 이거 강력 추천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투자 판단에 따라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이제 소프트뱅크의 오픈 AI 추가 투자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점인데요. 뉴스 기사 내용을
쉽고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프트뱅크 오픈AI에 15억 달러 추가 투자, 총 투자액 2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내용. 그리고 여기 보면 20억 달러, 약 2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고토 요시미스 CFO가요. 오픈AI 경쟁 사업도 협력 망설일 이유 없어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 고토 요시미스 씨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오픈AI 찐팬 인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등 중국의 AI 스타트업도 주시해야 된다. 경쟁 심화는 환영한다. 고토 CFO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나오는 것은 AI 업계가 환영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본 합작법인 설립,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오픈AI와 찐 동맹을 지금 맺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뱅크와 오픈AI의 관계는 단순 투자를 넘어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타게이트를 설립할 계획이다. 새로운 AI 기업이죠. 그리고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7조 원, 진짜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 아닙니까? 상상도 안 가는 규모인데요. 고토 CFO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 깜짝 놀랄 금액이라고 표현하면서도 투자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이 각각 프로젝트 지분의 10에서 20%를 취득하고 나머지는 은행과 투자 펀드 등에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사업 4대 유망 분야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유망 분야로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로봇, 핫이슈죠 요즘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오픈 AI 인수 제안에 선긋기를 했죠. 냉정하게 지켜보겠다.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작년 4분기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비전 펀드 부진 영향인데요. 적자 전환했고 지난 3분기에는 1조 1,796억 엔의 흑자를 냈었는데 한 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펀드에서 적자를 본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고요. 이런 부분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손정희 회장이 오픈AI에 올인하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세요. 왜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오픈AI에 올인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미래 AI 시장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생성형 AI를요,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지금도 엄청나죠?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인데, 챗GPT, 달리와 같은 서비스들이 대표적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생성형 AI 기술은 정말 세상을 바꿀 게임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오픈AI의 생성형 AI 시장이 압도적인 1위죠. 지금 1위 기업이고 챗GPT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를 크게 강타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최고의 생성형 AI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런 미래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죠.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수년 안에 AI 시장 규모가 무려 수백조에서 수천조 엄청나죠.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손정희 회장이 미래 AI 시장에 엄청난 잠재력을 꿰뚫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에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픈 AI가 윈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소프트뱅크 투자는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서서 소프트뱅크 그룹의 강점 그리고 오픈 AI의 기술력이 결합되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ARM, ARM의 반도체 기술이 있죠. ARM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오픈 AI 투자는 나스닥 투자.
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TQ 한번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본론인데요. 소프트뱅크의 오픈 AI 투자가 왜 TQ 투자와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스닥100 지수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어떠나요? 우상향하고 있죠. 주옥 같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시 코로나 때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 나스닥100 지수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을 담는 보물 지도. 그래서요. 이 보물 지도를 품고 있는 게 또 TQ죠.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가 바로 TQ입니다. 나스닥100 지수를 좀 살펴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중심의 지수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래를 진짜 이끌어갈 혁신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결국은 미래 성장 산업의 보물지도와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AI 혁명은 결과적으로 나스닥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 AI 혁명 시대를 살고 있죠. AI는 인터넷, 스마트폰에 이어 세상을 바꿀 세 번째 혁명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혁명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나스닥100 기업들이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진짜 주옥 같은 나스닥100 기업들은 AI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이런 경쟁은 결과적으로는 AI 기술 발전을 이뤄낼 거고요. 결국은 나스닥100 기업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나스닥100 지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TQ 나스닥 상승률의 3배, 고성장 시대 최고의 투자 무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Q는요, 나스닥100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고 있고요. 나스닥100 지수가 만약 1% 상승한다고 하면 TQ는 3배, 3%로 상승하고, 반대로 1% 하락한다고 하면 3배로 하락하게 됩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나스닥100 지수가 상승하는 추세에서는요, 진짜 엄청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또 TQ입니다. 특히 앞으로 AI 혁명으로 나스닥 기술주들의 고성장이 예상되죠. 그래서 TQ가 최고의 투자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TQ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이때 2022년도에는 엄청난 만약에 이때 꼭지에 물려셨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ETF죠. 지금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이렇게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월선을 지금 계속 물고 가끔 10선, 20선 찍고 정상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 거죠. 아직도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RSI 봤을 때는 지금 좀 과열 상태로 보입니다. 70일, 거의 80에 다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좀 더 숙고하시고 공부하시고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 미래 AI 시대 TQ는 필수 투자템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하시나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오픈 AI 투자는 미래 AI 시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시장의 성장은 나스닥 기술주의 성장을 견인할 거고, 결국 나스닥100 지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TQ는 나스닥100 지수 상승률 3배를 추정하기 때문에 미래 AI 시대에는 TQ에 엄청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 엄청난 수익도 거둘 수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TQ 투자 장밋빛 미래만 있을까요? 주의점 리스크를 한번 좀 봐야 되겠죠. 투자는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절대 TQ가 무조건 사면 올라요. 이게 아닙니다. TQ 투자에도 주의할 점과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진짜 눈이 동그랗게 한번 지켜보시죠. 장밋빛 미래만 상상하고 덜컥 투자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부분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레버리지 ETF, 변동성 하고요, 하락 위험, 경고 등이 뜰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변동폭을 정해진 배수만큼 증폭시키는 상품이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스닥100 지수가 하락하거나 횡보하잖아요. 그럼 최악의 ETF가 될 겁니다. 쥐약이죠, 쥐약.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횡보장이나 하락장에 취약하기 때문에 절대 횡보장이나 하락장에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우상향한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하셔야 되지, 이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횡보장 하락장에서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이제 변동성이 덫이라고 하죠. TQ 투자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 투자 부적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기 또는 중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통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알려져 있죠. 변동성의 덫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TQ 투자는 결과적으로 이제 단기 투자 또는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스닥100 지수의 상승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샀다 팔았다 하시면 진짜 자산이 눈 녹듯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산 관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비중,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TQ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산을 몰빵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투자 비중을 저 같은 경우는 한 10%만 딱 띄어내가지고 9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10%만 분할 매수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식처럼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몰빵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한 투자 비중을 결정하시라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매까지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ETF입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TQ 투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TQ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리스크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섣부른 투자 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바꿀 AI TQ와 함께 투자하는 이유를 나눠봤잖아요. 마지막까지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소프트뱅크 오픈 AI 추가 투자, AI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리고 AI 혁명은 나스닥 성장 엔진이다. TQ는 최고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여러모로 미래 성장, 잠재력, 레버리지 효과, 극강 투자 매력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높은 리스크도 함께 갖고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해서 투자하시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여러모로 이런 리스크를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분할 매수라든가 아니면 과감한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AI 세상 빠르게 변화될 거고요. 앞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본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권유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